더블 다이아몬드 심효진입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이창원 리더님의 초대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창원 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목포 출신 대학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본인은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며 자기 서울 사람이랑 똑같다고 대학교 때 내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사투리 쓰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효진이네 집이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억양이었구나, 사투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뵈면서 이창원 사장님 부부 네 분이 모두 저랑 절친인 그 친구 인토네이션을 똑같이 하셔가지고 만날 때부터 너무 재밌고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던 정말 존경하는 리더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제 사업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말씀, 그 다음에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 방향성 이런 거는 뭐 훌륭하신 스폰서님께서 다 해주실 테고, 그렇다고 또 너무 상투적인 얘기를 나눠드리면 괜히 장님이 코끼리 등 만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항상 어떤 주제로든 좋은 스토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좋은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뭐니 해도 본사의 창업 이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이념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는 6가지 식스밸류를 글자 수로 외웠어요.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항상 이 순서대로 외워가지고 맥락이 좀 없을지 몰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취에 대한 것인데요. 성취라고 하는 건 모두가 살면서 다 한 번씩은 성취라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성취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성취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좌절을 할 때나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나 슬럼프에 빠질 때나 어려움에 처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손에 쥐는 명백한 성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취를 물론 핀이라는 성취도 있고요. 보너스라는 성취도 있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성취가 무수히 많죠.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성취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정말 재미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성취는 과정을 통한 성취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한 성취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맨 처음에 너무나 아메이와 관계없던 자연인으로 등장하죠. 이 사업에 가능성 하나를 믿고 등장하는데 가능성 하나를 믿고 등장할 때 사실 저희가 갖추고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축적하고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닥치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에 의해서 자기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한 가지씩 자기 한계를 넘는 게 저는 성취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패션 MD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하고 엄마가 애를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본의 아니게 가정주부를 한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아메이를 만나서 일을 하려고 나왔더니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옆집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애기하고 집에만 있고 나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들이랑 쓸데없이 말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굉장히 고립적인 성격이었는데 주제가 없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나처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피드백이 없는 채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 전달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게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 사업에서는 시험이겠구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입사 시험이겠구나. 또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서는 이게 어떤
기업에서는 승진 시험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피드백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혼자 막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나한테 한계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과를 못 내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또 한계가 오죠. 그리고 결과를 냈는데 뭔가 어떤 남들에게 인정받는 핀을 도달하고 보너스를 도달하고 성취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아 그래 난 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이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누군가를 만나도 아 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상대방이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재밌게 얘기하는 것쯤은 그냥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누구를 만나도 정말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난 누구를 만나도 정말 우리 제품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 수 있어. 난 누구를 만나도 이 사업을 잘 전달할 수 있어. 난 누구를 만나도 그분과 같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점점 한계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 일을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수단으로 삼아서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 매 순간에 내가 닥치고 내가 어려움을 갖는 그 순간마다 아 이것이 나에게 한계구나. 그럼 내가 지금 성취할 것은 이 한계를 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굉장히 수많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나고 의미 있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내 성취,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오늘 겪었던 어떤 사건, 내가 오늘 만났던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나눴던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감을 느끼시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즐거운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성취라는 걸로 한번 딱 정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무척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서 저는 파트너들하고도 늘 성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성취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취라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주제를 정하고 그렇게 혼자 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원래 훌륭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면. 사실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너스를 받는 것도 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다, 3%다, 6%다, 뭐 브론즈 빌더다, SP다, 1000만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사업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게 숫자거든요. 중간에 과정에 대한 숫자도 굉장히 많죠. 뭐 쇼텐 스폰서 2 10명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 반드시 2명은 피드백이 온다. 뭐 석 달 동안 사업 설명을 100번 하자. 그럼 뭐 몇 레그가 뭐 나에게 조인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숫자들이 있는데 저희는 모두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아메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은 모두가 평범했던 우리들이 성취감을 끝없이 누리고 성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굉장히 성취하는 빈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성취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내가 이루는 성취인 것 같아요. 사실 내 맵 안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가 전달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 내 맵 안에 있는 나의 네트워크, 거기에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제 맵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도 사실 저만큼 잘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취건 큰 성취건, 뭐 비록 자그맣게 시작하는 네트워크이던 점점 네트워크가 커지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갖는 성취에 대한 경험을 정말 많이 해보시면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매일매일이 굉장히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성취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눌 얘기는 책임감이거든요. 이 책임감은 흔하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도 아주 예전에 이제 파트너들이 나오고 중간에 뭐 사업을 잠깐 쉬는 분도 계시고 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이건 누구나 다 과정 속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늘 등장하는 얘기가 저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 누군가한테 제안을 할 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상에 눈이 멀어서, 비전에 눈이 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철없이 시작하기도 했고, 중간에는 여러 명의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어떤 사이가 되고 누군가랑 목표를 같이 한다는 건 이 사업의 정확한 개념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이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책임감이 사실은 우리 사업의 개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저희는 이윤 창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용한다든가 누군가가 내 목표의 어떤 수단이 된다거나 누군가한테 기준을 두고 내 사업이 발전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개념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죠. 도와서 창출하는 이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사업의 이윤 창출의 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때로는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늘 그렇게 이해를 100% 바탕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겠다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도와서 창출하는 이윤이다. 이 사업의 개념에 딱 집중하시면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또 예전에 생각하면 나는 지금 나 하나도 돕기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도우라는 거야. 정말 도움받을 사람은 나야 나. 막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창업 인형을 들으면서 도와주긴 누굴 도와줘. 나부터 좀 도와줘봐.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내가 경제적인 이유를 선택하는 거구나. 이 개념이 점점 저한테 명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이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제안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일관되게 어떤 좁은 의미의 책임감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선택했던 시스템, 누군가와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미모로, 나의 학벌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 부족한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시스템을 이루어서 함께 이룬다는 비전에 대한 책임감,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이 시스템에서 내가 하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요. 이 시스템이라는 걸 믿고 따를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책임감의 한 일종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가는 비전 있죠.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걸 보는 게 저희 사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원대한 비전을 늘 꿈꿔주는 거,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를 내가 확고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정확하게 플랜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동의하고 그 플랜에 대한 보상에 충실한 거, 이런 모든 과정이 저는 이 책임감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지금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비대면 사회고 여러 가지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 내가 늘 깨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움직이고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인데요.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에게 와서 세제를 전달했는데 이제 그날 처음으로 플랜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경상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그날 알아들었거든요. 그 수익 구조의 어떤 112나 스폰서나 AB에 대한 걸 그날 바로 이해해서 아니 왜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제품을 잘 썼을 텐데 금방 가입했을 텐데 금방 도와드렸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네. 그리고 처음으로 소개한 게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 둘째 동생에게 전달해서, 제 둘째 동생은 지금 다이아몬드고요. 다시 둘째 동생이 막내 동생에게 전달해서 저희 막내 동생은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저희 브릭스 안에 저희는 심트리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 처음에는 아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동생이 잘 됐으면 생각하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처음에 연결되는 파트너십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요. 비전도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딱 정해진 어떤 내가 뭐 3년만 일하면 얼마를 벌 텐데 이런 개런티가 있다면 굉장히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쉽겠지만 저희 사업이 한편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로지 우리가 믿는 건 가능성이거든요. 내가 이 안에서 변화하고 내가 손을 내민 누군가와 같이 변화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진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가능성 하나에 서로 동의하고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협력이라는 건 뭐 짝 하면 쩍하고 뭐 아 하면 어하고 이렇게 뭐 순간순간 딱딱 맞는 협력이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협력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제대로 도움을 청하는 입장도 되게 중요하고요. 늘 누군가를 돕겠다고 생각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저는 늘 우리 스폰서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사람도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청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상호 간에 잘 소통이 되는 것이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협력이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럴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럴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는 거. 저에게 모두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역할이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성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역지사지를 가지신다면 조금 더 평범했던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 최윤정 스폰서님은 저랑 모르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이제 2단계 지인을 거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근 2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을까? 최윤정 사장님이 굉장히 완벽한 인성이고 제가 굉장히 순종적인 인성이어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근본이죠. 상호 간에 양면성을 가진 각자의 역할의 기본을 갖추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입장에서 서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협력하는 것이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제 코로나로 집에 있게 되면서 사실은 SNS 홍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홍수 때문에 막 들어야 할 음원이 너무 많고요. 갑자기 배워야 되는 SNS 기술이 너무 많아졌고요. 그 가뜩이나 변화가 빠르지도 않은 제 나이에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는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사람이 됐고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동영상을 제가 이제 만드는 사람이 됐고 그 익숙하지 않은 대화법 말고 문자로도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야 됐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사업 환경에 놓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몇 개월을 지나면서 정말 저희 회사가 저희에게 보여준 파트너십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 수많은 과정에 의해서 너무너무 든든한 파트너십을 느끼고 있거든요. A라이브 같은 거 여러분도 다 보시지만 그 안에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 핀을 성취하신 분들이 나와서 정말로 꼭 들어야 하는 소감을 발표하시는 시간도 있고 저희가 저같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 너무너무 좋은 강의를 많이 갖춰줘야 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면 건강, 미용이면 미용, 아티스트리나 살림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심리학에 대한 것까지 너무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지고 그것을 누구나에게 다 오픈하면서 똑같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똑같이 제공되는 이 파트너십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과연 성공하는 일일까?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바라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 시점에 요즘의 근래에는 회사가 정하는 프로모션, 회사가 제시하는 보너스 플랜, 회사가 제시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정말 맞다. 정말 여기에 집중하자. 정말 이 길만 바라보자.
라는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제 능력을 넘어서는 건 저희는 제품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박식하게 좋은 설명을 하고 전달한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제품력의 파워를 제가 가진 실력이 감히 넘어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어쩌면 혼란기에 계신 분도 있고 잠시 슬럼프가 빠지신 분도 있고 뭐 누군가는 또 막 승승장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늘 그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가 주는, 제품이 주는, 그리고 플랜이 주는, 그리고 우리 팀이 주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에 대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한 번 더 화이팅 하시면 사업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밝은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정직과 신뢰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메이에서만 사실 필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쩌면 가족 내에서도 가족 간에, 그다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인간관계에서도 전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뭐 이 사업을 하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창업 이념 6가지 식스밸류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정직과 신뢰는 물론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개념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뒤를 돌아볼 때 슬럼프가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업하기 싫어서 저는 3번이나 보따리를 쌌거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리더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사업이 하기 싫어가지고요. 처음에 나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갖고 먹고 살래. 나 이렇게 거절받고 이렇게 오해받고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러면서까지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싶지 않아.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석 달쯤 지났을 때 한번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만뒀었고요. 다시 나갔다가 1년쯤 지났을 때 정말로 진짜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가방 안에 이제 신혼여행 갈 때 받은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 안에 책이랑 자료랑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넣었어요. 이제 눈에 안 보여야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장에 딱 올리거든요. 근데 정말 묘하게 책장에 꼭 올리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이제 처음에 받았는데 갑자기 프리워시를 3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저 광금 안 하기로 했잖아요. 막 너무 상냥하게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막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근데 또 똑같아요. 그냥 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럼 뭐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러면서까지 좀 덜 먹고 덜 쓰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2번째도 똑같이 또 쌌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치약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갖다 드렸고 순간 변화하면서 또 한 달이 지나고 나 진짜 그만둔다 막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막 혼자 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쌌어요. 혼자 하는 원맨쇼죠. 그래 다 싸가지고 올리는데 방을 나서는데 전화가 와요. 핸드폰에. 근데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주문 전화다. 딱 그 핸드폰을 들고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소름이 돋는데 주문 전화다. 어쩌면 이거는 나한테 굴레일 수 있지만 내 팔자일 수 있어. 이거 안 하고 도망가도 또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크고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욕심도 크고 나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다 접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아주 그 찰나에 했거든요. 근데 찰나에 한결같이 놓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물론 주문 전화였어요. 그래서 너무 성실하게 배달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그만둘 때마다 전화가 왔을까? 사실 그만두지 않아도 전화가 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능력은 좀 없는데요. 성실하긴 해요. 그래서 하라는 걸 일정하게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패션 MD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늘 아빠한테 교육받았던 게 남의 돈을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의 돈을 받는다는 건 네가 그만큼 제공해야지 남의 주머니에 든 돈을 가져가는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희 아빠가 은행에 다니셔서 그 교육을 너무 충실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실 놀면서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약속이 없으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이 없어도 항상 저희 애가 이제 엄마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돌이 지나서 나갔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일주일에 2-3번만 엄마가 봐주기로 했어요. 그 딸만 나가려고. 근데 엄마가 등장하면 막 마루를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가로 세로로.
그리고 정말 그때 8층에 살았는데 주차장에 내려갈 때까지 막 주차장까지 막 뭐 엄마 가지 마! 막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를 점매고 제 다리를, 이 두꺼운 다리를 콱 껴안고 막 이렇게 그 장화시는 고양이 얼굴을 하면서 엄마는 내가 좋아, 아메이가 좋아 막 이러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메이가 좋아 그리고 발로 뻥 차고 나갔어요. 제가 그렇게 막 관리비를 아메이를 안 하면 벌어야 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대로 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면서 애들의 성취가 나의 성취고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취고 집이 몇 평 늘어나고 뭐 전자제품을 바꾸고 이게 나의 삶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가정교육이 그 어떤 연장선상에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충실했던 적은 있어요. 그 정직한 어떤 시간. 그래서 저희 애가 자꾸 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정말 1분, 1초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막 집착하면서. 그래서 보통 10시나 11시에 자잖아요. 그럼 이건 정말 저의 자랑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히스토리인데 10시에 잠이 들면 평균 하루에 4시간씩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10시에 잠이 들면 새벽 2시까지, 11시에 잠이 들면 새벽 3시까지. 그리고 한 1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루에 4-5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날 들었던 미팅이나 전에 들은 미팅이나 뭐 음원으로 받았던 미팅을 들으면 사실 미팅은 늘 새로운 걸 가르쳐줘요. 나만 알기 아까운 거. 그래서 그 나만 알기 아까운 거를 말을 하면 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피드백이 없으니까 나 혼자 떠드는 거고 이렇게 글이 그 완성된 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워드에다가 맨날 정리해서 그날 미팅을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그때는 뭐 이메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정말 다 우체국 가서 붙였거든요. 멀리 사는 사람은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데몬 키트부터 시작해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년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만두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쌓아놨던 그렇게 교육받은 소비자들이 자기가 이제 주체적으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 회사의 개념이나 제품이나 회사나 비전에 대해서는 정말 정직했고 보상에 대해서 정직했어요. 남의 돈은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았고 회사는 사실 함부로 하루를 빠질 수 없거든요. 제가 패션 MD 하면서 이렇게 저희 큰애를 낳고 돌이 되기 전까지 다녔어요. 저희 신랑이 이제 그때 개업을 했고 빚을 너무나 엄청나게 지고 치과를 개업했기 때문에 그 한 번도 빚을 그렇게 진 적이 없다가 그 막 억대의 빚을 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열쇠를 3개 해간 집도 아니고 뭐 시부모님이 강남에 이렇게 치과를 딱 주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억대 빚쟁이가 돼버려서 배가 남산만 할 때도 그 바이어에 막 30kg짜리 트렁크를 들고 호텔에서 꿇어 앉아서 막 천을 자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내가 배가 나오고 힘들고 다리가 붓고 어깨가 무너져도 내 맘대로 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월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놀면 반드시 알 거다 회사가 내가 항상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기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할 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었어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남에게는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지, 정말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의사소통한다는 게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는 게 이 사업에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번째는요, 개인 가치 존중인데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됐어요. 저는 고집도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원칙에 굉장히 충실해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어서 당신은 거기까지 막 되게 무섭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을 엄청 가렸어요. 나랑 맞는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물건을 사주는 사람, 내 사업 설명을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 반응이 있는 사람, 내가 오는 걸 반기는 사람. 그러니 뭐 약속이 많았겠어요. 편지밖에 쓸 게 없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지 가리고 그랬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하고 모르는 사람을 찾아간 날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무슨 스킨케어 샵 같은 걸 하는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으로 이제 알던 사람한테만 가다가 소개받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름대로는 열정은 이런 거야. 막 이제 장착하고 가서 너무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셨고 당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당했어요. 그때 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사실 눈물이 핑 돌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나야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의 예전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들한테 보험을 들라고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거나 책을 사라고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나서서 온 동네 아줌마들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아주 단칼에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해결사였어요. 그 방면에. 그리고 뭘 하나 사면서도 소위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문을 딱 닫고 샵에서 문을 닫고 나오는데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느님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딱 저렇게 살았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슬픈 날이었지만 이 사업은 열심히 하면 어쩌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굉장히 슬프면서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 어떤 경험으로 지금 벌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가끔 이렇게 혹독하게 구는 파트너들이 있거나 혹독하게 구는 어떤 후원 대상자가 있으면 다 이건 내가 예전에 했던 업보야. 빨리빨리 희석시켜야 돼. 빨리빨리 용서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늘 경우의 수에서 배운다는 자세, 그리고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앞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겸손도 자꾸만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성취도 되고요. 또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런 자세를 배우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용서하는 사람도 생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가치 존중이라는 게 저희는 그 리치 디버스 회장님이 PT 대신 리더님들한테 하는 영상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에 가서 당신의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지만 Who do you sponsor? 당신은 지금 누구를 스폰서링 하십니까? 우리 사업의 신규는 늘 중요하다. 늘 새로운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해라 라는 말을 전 항상 가슴에 담고 있는데 저희끼리 하는 말로 명단이죠. 그래서 저희 사업은 늘 새로운 누군가에게 정말 다채로운 다양성이 있는 개인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사업을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일을 하면서 어쩌면 이런 걸 배우는 게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6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유기업가 정신이죠. 흔하게 저도 무수하게 많이 좌절했어요. 저는 이제 시작하고 저희 동생이 먼저 SP가 됐기 때문에 제가 늘 사이즈 400으로 PT였거든요. 늘 사이즈 400을 하는데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땐 200, 어떤 땐 300, 어떤 땐 150, 400이었다가 2달 했다가 다시 100으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3년을 지났어요. 그 순간에 뭐 무지 많이 포기했죠. 뭐 짐도 싸고 그렇게 막 가방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괴로웠을까? 왜 그렇게 괴로웠을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400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루비 하는 사람이야. 난 다이아몬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핀의 의지에서 내 능력을 뽐내고 내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재미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3년째 어느 날에 제가 결정했거든요. 저희 시스템에서 하는 말로 결단했는데 그날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업자 안 나와도 좋아. 한 그룹밖에 없잖아요. 400인데 늘 어떤 꿈을 꿨냐면 옆으로 한 명만 더 나오면 좋겠다. 그럼 그분이 400하면 나는 놀 텐데 막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훈계만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도 좋아. 그냥 하자. 뭐 내가 안 하면 뭐 하겠어. 나는 그리고 이렇게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잘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늘 끼고 있는데 회사에서 안 자르잖아요. 애 본다고 운동 옛날 갔다가 와도 안 자르고요. 중간에 뭐 엄마 생신이라고 생일상 차리고 와도 안 자르고요. 여름에 휴가 가도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 너무나 보잘것없고 다듬어지지 않은 저한테 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3년째 되는 어느 날에 그냥 하자. 나만 마음 먹고 그냥 평생 하자. 이 정도 유지하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으로 벌고 있는데 이렇게 늘 기회를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 나는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변함없이 벌어도 너무 좋아. 약간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뭘까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다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그때 비로소 그냥 내 삶의 어떤 수단,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의 도구로 결정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결정한 날 다음 달에 제가 400만을 힘들어하는 3년이 있다가요. 그 달에 루비를 했거든요. 물론 그 달에 다음 달에 청정기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수기 보상 판매가 있었고요. 그 달에 정수기를 10%인가 PB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물통도 주고 뭐 하여튼 뭔가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회사가 그런 기회를 줬을 때 이렇게 확 정말 내 삶의 도구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냐면 저희 회사가 지난달에는 청정기 PB업도 해주셨고 다음 달에는 또 보상 판매라는 것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회사가 그런 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도 파트너들한테 도대체 회사가 너한테 그걸 왜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어제 상담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내 능력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수단으로 삼으시라고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러분도 다 삶을 바꾸고 새로운 수단으로 아메이가 더 소중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굳이 이런 얘기 드렸고요. 내 의지로 성취하는 내 사업이에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 달지 마시고 제일 억울한 게 핑계잖아요. 애가 아팠는데 제가 늘 싸웠던 게 그거예요. 애가 아팠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안 오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아팠다고요. 아니 이 바닥은 왜 이렇게 이상해. 왜 이유를 핑계라고 그래.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도 할 수 있거든요. 아파도 할 수 있고 초상이 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GP를 가는 날에 첫째 주에는 시할머님이 돌아가셨고 둘째 주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도 제가 핀을 갔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정말로 이유가 아니고 핑계구나. 꽃 꽂고도 여기다 이렇게 그 상이 났을 때 꽂는 하얀 핀 있잖아요. 그리고 상복을 입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성취와 결과를 만드는 건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사실은 스폰서가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스폰서님은 더 훌륭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왜 또 오늘 온 여자도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늘 안 돼서 괴로워하는 파트너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해요. 나인코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냐? 왜 그렇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사업 설명 횟수를 강조하는 것 같냐? 당신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안 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는 거다. 강조하는 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고 결과를 낸다는 건 사실은 자기 자유기업가 정신, 내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요. 내가 기획하셔야 돼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제안해. 이거 할까? 저거 해볼까? 내가 이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나랑 이런 거 재밌는 거 하지 않을래? 저런 거 하지 않을래? 끊임없이 제안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리드하셔서 팔로워를 만드시는 일이죠. 기획하고 제안하고 리드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기획하고 제안하고 리드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흔하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리더님 저 4년이나 했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저 6년이나 했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보통 시간을 갖고 말하시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누군가는 사업 설명을 2년 동안 100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3개월에 100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업은 100번이라는 양이 중요하지 3개월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함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뭔가 원하는 결과를 내시고 싶은 자유기업가 정신으로는 일을 하실 때 시간보다는 양에 좀 더 집중하시고요. 양도 그래? 100번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100번 하시지 말고 얼마만큼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결과를 내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시간보다는
양보다는 농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좀 더 재밌게 꾸려보시면 다른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은 저희 보너스 플랜이요. 지금 막 시작하셔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도전하시고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시고 하는 수많은 리더님들이 계시지만 뭐 일정하게 PT가 되셔도 저처럼 뭐 더블 다이아몬드여도 다이아몬드여도 저희도 보너스의 어떤 일정량의 보상을 받으려면 늘 옆으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를 똑같이 도전하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전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새로운 그 어떤 구체적인 틀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의 실체가 딱 결과물로 나오는 거의 시작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브론즈 빌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을 사랑하시고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고 정말 이 사업으로 결과를 내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진짜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의 구도를 한번 도전하시고 끝없이 완성하시는 사람이 되시면 어떨까. 늘 균형을 맞추시면서 저희가 하는 일은 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거든요. 한쪽 페달만 밟아서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뎁스를 보시면 프론트도 넓히셔야 되고, 혼자 하는 시간이 있고 혼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같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액션을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한 행동에 대한 구분도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이 균형에 대한 얘기는 뭐 몇 가지 안 나왔지만 끝없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번 보너스 플랜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너무너무 누구나 다 그 눈높이를 딱 같은 선상에 놔주는 것 같아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딱 완성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도전해보고 해보시면 그 숫자를 아래로 늘리고 옆으로 늘리시면 몇 년 지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시면 억대 연봉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제가 이때까지 주제 넘게 했던 모든 말은 사실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 다 해주시는 말이지만, 또 원래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옆집 아줌마가 하면 또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생긴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냥 또 똑같은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도 때로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또 되셔서 새로운 성취,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파트너들 많이 만나시고 폭발하시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